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8강 시간으로서 78번부터 8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78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있다. 틀렸죠?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X. 3.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X.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7일이 아니죠. 10일입니다. 10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업무 보증 설정 방식과 금액은 같다. 다르죠. 금액 다릅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는 1억. 지금 X. 자, 그리고 4번도 아까 X였고요.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7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9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 이전 후 11일이 지나도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맞고요.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하며 이전 신고 시 중개보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5. 이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된다. 물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제출합니다. 물론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도 제출하는데 이것만 제출하면 안 되죠. 하나 더 제출해야죠. 그렇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죠. 이것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만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7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 설정 등의 각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부담하며 중개업무 역시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시군구 외의 지역에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습니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신고서 제출 시 당해 중개사무소 소유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유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이것은 소유주의 승낙서가 아니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4.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의 이동에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8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1번 중개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이전 신고는 이전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맞고요.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공동사무소에 이전을 하는 때에는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첨부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냐면 소유권,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계약서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제14조에 있는 규정인데 업무를 몇 개에 해당이 되나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업 주택의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디귿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리을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역시 가능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가능하니까 네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3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로 틀린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이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자,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매수 신청의 대리. 자, 권리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입니다. 4. 택지의 분양 대행.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상업용 건축물, 또 하나는 주택입니다. 택지나 공장은 해당이 없어요. 토지나 공장은 틀렸네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는 가능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8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농업용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1번은 X. 2. 20호 단지의 단독주택 택지의 분양을 대항하고 있다.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X. 그냥 단순히 단독주택 분양을 대항하고 있다. 이러면 맞습니다. 근데 택지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3.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요게 틀렸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경영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4.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이 틀렸네. 소개입니다. 소개. 이거 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5.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주택 대행,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8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맞습니다. 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X. 3.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관할 구역을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렇죠. 토고니 깡공 다 똑같습니다. 공통입니다. 동글뱅이.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8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6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될 수 있다. 있다가 됐으니까 틀렸죠.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X.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 없다 꼭 끝 문장을 지레짐작으로 보지 말고 지문에 있는 걸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건 요 규정이 딱히 명문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는 제출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원본을 따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본을 제출해도 되고 원본 제출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X. 3.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 알겠죠? 모든이 알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부칙에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 예전에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동산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X. 4. 중개법인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근데 있다로 되어 있죠. 없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8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다. 예, 맞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게 틀렸죠? 모두 요게 틀렸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자이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X. 4. 중개사무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1명, 2명, 10명 가능한 겁니다. 100명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자, 맞는 질문이고요. 5.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나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렇죠. 요거 밋입니다. 요거 밋. 서명 및 날인. 자, 요거 밋자를 써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요 미시인데 미시 빠져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8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다. 갑이 모르는 사이에 을이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틀린 것은 1.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금주행위에 해당이 되죠. 2. 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갑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3. 갑이 벌금형에 처해져도 등록의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4. 을이 징역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나 갑은 취소되지 않는다. 역시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갑과 을이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이게 취소될 수 있답니다.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기 때문에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8강 시간이었고 78번부터 88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